안녕하세요. 스터닝학원 수학캠퍼스 서진경 선생님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8월 학력평가 중3 수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번 볼게요. 20번은 2학년 2학기 닮음을 응용하는 문제죠. 요거는 조금 닮음을 까먹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은 이제 쉬운 문제거든요. 자, 우선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조건이 뭐냐면 여기 보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점 A라는 애가 FC의 중점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조건이에요. 지금 AH랑 DC랑도 평행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AH랑 BC랑 평행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 FHA랑 삼각형 FDC 이렇게가 닮음이에요. 평행이니까 동위각 봐가지고 AA 닮음인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이라면 요 길이도 1이 되거든요.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죠? 1대 1이 아니라 1대 2. 요게 1일 때 요거의 길이가 2.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2예요. 그럼 선분 AH의 길이가 만약에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AH의 길이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선분 CD의 길이는 2가 돼야 되겠죠. 닮은 비가 1대 2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조건을 봐야 돼요. 선분 BD랑 선분 EDC의 2배랑 같다. 그럼 선분 BD랑 선분 DC는 몇 대 몇이냐? 요거는 1대 2가 아니라 2대 1이죠. 선분 BD랑 선분 DC랑 2대 1이기 때문에 DC의 길이가 2라면 BD의 길이는 4가 돼요. 자, 기억 조건 볼까요? 선분 AH와 선분 BD의 길이의 비가 1대 4이다. 1대 4. 맞죠?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잠깐 다 지우고 볼게요. 지우개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까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다시 노란색으로 봅니다. 선생님이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만약에 선분 H2의 길이가 요 길이가 만약에 A라면 지금 요 빗금친 삼각형하고 요 빗금친 삼각형하고도 닮음이거든요. 역시나 엇각 봐야 돼요. 이번에는 요각하고 요각하고 엇각이고 얘랑 얘랑 막곡지각이니까 AA 닮음. 그럼 닮은 B가 나오거든요. 아까 얘가 1대 4래매. 그러면 얘가 A라면 대응되는 얘의 길이는 4A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삼각형 FHA랑 FDC가 닮음이라고 그랬죠. 닮은 B가 1대 2. 그러면 지금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랑 몇 대 몇이어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1대 1이어야 돼요. 근데 H부터 D까지의 길이가 5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부터 H까지의 길이는 똑같은 5A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니은 조건 볼게요. F2의 길이는 5A랑 A랑 더해줘야 되니까 6A가 되고 그 다음에 ED의 길이는 4A네요. 그러면 6A 대 4A가 되니까 얘는 2A로 양변 똑같이 나눠주면 3대 2. 근데 4대 3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FH와 H2의 길이의 비거든요. FH는 우리가 5A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H2의 길이는 A라고 했죠. 그럼 5A 대 A니까 A로 나눠주면 5대 1. 디귿은 맞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 리을 A2의 길이랑 EB의 길이랑 1대 4라고 했는데 이것도 헷갈리니까 지우개를 일단 다 지워놓고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아까 AH의 길이랑 BD의 길이가 1대 4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에요.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이거의 대응변의 길이인 여기는 4여야 돼요. 이게 뭐예요? 리을 조건이죠? 1대 4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
다 적으셨나요? 이제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타고라스도 쓸 거고 그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선생님은 이거 문제는 각자 다 읽어봤을 거니까 일단은 읽는 거는 스킵하고 그림에다가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부채꼴 ABM하고 부채꼴 DCM하고 같겠죠? 왜냐하면 M이 중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보조선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직선이에요. 이거 선분.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게 절반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같게 돼요. 그리고 길이를 보면은 AB가 2고 BC가 4라 그랬기 때문에 얘의 길이가 2, BM의 길이가 2, CM의 길이도 2,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도 2 이렇게 길이가 포진이 돼요. 그러면은 사각형 ABM 요거를 우리가 I라고 해볼까요? 사각형 ABMI는 무슨 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또 다른 보조선을 그려요. B부터 I까지를 쭉 이어줘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원래 잘 그리는데 요게 감도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잘 그려볼게요. 요거를 요러고. 자, 그러면은 지금 직사각 빨간색 선은 뭐냐면 정사각형 있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우리가 공식으로 외운 친구들도 있고, 만약에 공식으로 안 외웠으면은 그냥 여기가 2이고 두 변의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해가지고 구해줘도 돼요. 그럼 빨간색 선분 BI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2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BG의 길이는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거는 부채꼴의 반지름이죠? 그럼 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GI라는 선을 구할 건데 선분 GI는 2 루트 2에서 반지름인 2를 뺀 값이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 사각형에 대해서 배울 때 정사각형은 뭐이기도 하죠?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한 변의 제곱인데 그걸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도 하는 이유가 직사각형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사각형 뭐도 되죠? 마름모도 되죠. 우리가 보통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는 건 많이 하는데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는 시도는 잘 안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EG 그 다음에 여기를 J라고 한다면 EGJI라는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돼요. 왜냐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자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죠? 똑같죠? 그러면 한 대각선의 길이가 2 루트 2 빼기 2가 되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2 루트 2 빼기 2예요.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곱은 2 루트 2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마름모의 넓이가 나옵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근데 이게 몇 개 있다 그랬죠? 왼쪽 오른쪽 두 개. 그래서 또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럼 2분의 1하고 2는 약분돼서 사라지고 이거 제곱만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제곱해주면 8 빼기 8 루트 2 더하기 4가 되고 마무리해주면 12 빼기 8 루트 2에요. 12 빼기 8 루트 2는 5번. 답은 5번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8번. 28번도 역시나 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닮은 문제들을 보통 많이 어려워들 하는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을 그려줘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선분 C2의 연장선을 이어가지고 쭉 그릴 건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거든요. 왜 합동인지 설명해 줄게요. 왜 합동이냐면, 일단은 요 변의 길이가 같죠. 길이 하나 같고,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은 막곡지가,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 각 A랑 각 B가 억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ASA 합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얘가 변이 2등분이 됐기 때문에 요 전체 길이가 2라면 얘도 평행사변이니까 2가 될 거고, 합동이니까 얘도 2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삼각형을 볼 건데,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역시나 억각, 막곡지가 이어서 AA 닮음. 그럼 닮음 비가 몇 대 몇이죠? 4대 1이죠. 4대 1. 4대 1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4대 1. 자, 그러면 4대 1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들을 다 일단 지워볼게요. 빨간색들을 전부 다 지우고, 자, 그러면 어디도 4대 1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역시나 4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 여기를 선생님이 PQ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R부터 C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5가 돼요. 전체 길이가. 그런데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되는 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길이가 5니까 몇씩 나눠 가져야 되냐면 2.5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잠깐 빨간색 잠깐만 다시 지우고,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2.5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2.5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또 하나의 보조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줄 거거든요. 자, 지금 점 C에서 이 점까지 우리가 선을 그렸을 때 얘가 중선이 되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A에서 F까지 그은 선도 중선이 되죠. 그럼 점 P는 뭐가 될까요? 얘가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면은 몇 대 몇 생각해야 되죠? 2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다 지우고 여기에 있는 2.5랑 여기에 있는 2대 1만 남기고 전부 다 지울게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예요.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그러면 선분 EP의 길이랑 선분 PQ의 길이랑 선분 QC의 길이를 볼 건데, 선분 이거를 2.5라는 숫자를 1대2로 우리가 만약에 비례배분한다면 각각의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선분 P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5라는 숫자를 비례배분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 그럼 2.5라는 거는 10분의 25니까 요거를 계산해주면 3분의 5라는 숫자가 나와요. 5로 나누면은 5로 나누면 2 약분되니까 3분의 5. 그럼 선분 PC의 길이가 3분의 5라면 아까 CQ의 길이가 몇이었죠? 얘의 길이가 1이었죠. 아까 1대 이만큼이 4였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PQ와 QC를 냅두고 다 지울게요. 이게 조금 칠판에서 강의를 하면은 공간이 넓어가지고 조금 연속적으로 보기가 편할 텐데,
좀 좁아가지고 협소하네요. 자, 그러면은 PC의 길이가 3분의 5니까 얘의 길이가 아까 1이라 그랬죠. 그럼 얘의 길이는 몇이 되냐면 3분의 5에서 1을 빼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PQ와 QC는 몇 대 몇이죠? 3분의 2 대 3분의 3이니까 2 대 3이겠네요. 2 대 3. 자, 이거를 2 대 3이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런데 아까 그 무게중심 얘기할 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가 그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6개로 등분될 때 그 6개의 삼각형들이 전부 다 넓이가 똑같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A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도 A가 돼야 돼요. A 전부 다 A 6개로 나눠지죠. 그러면 지금 삼각형 PFQ라는 거는 A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2대 3으로 비례배분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A 곱하기 2대 3으로 비례배분하는데 우리는 2에 해당되는 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2 더하기 3 5분의 2 해주니까 5분의 2A. 삼각형 PFQ의 넓이가 5분의 2가 됩니다. 얘가 삼각형 PFQ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EP와 PFQ의 넓이의 비였죠. 그러면 A 대 5분의 2A가 되고 양변에 A로 나눠주고 5를 곱해주면 5 대 2가 됩니다. 자, 그럼 M이 뭐예요? M이 5가 되고 N이 2. 구하고 싶은 거는 M 더하기 N이니까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일단 봐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29번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 29번이 조금 풀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쑥 적고 그 다음에 지운 다음에 한 번 더 적어주고 이렇게 할 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항식 2x제곱 더하기 x 죄송해요 2x제곱 더하기 x 빼기 n 여기 나와있죠? 얘가 인수분해가 된대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문제가 자꾸 넘어가네. 네,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100 이하의 홀수가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대요. 근데 홀수가 적혀있대. 홀수는 몇 개죠? 일단은 1부터 3, 5, 7 땡땡땡 해가지고 99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5개가 있어요. 홀수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적힌 카드를 N이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경우의 수를 나눠볼 거예요. 일단은 최고 차이 개수가 2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는 2x가 들어갈 거고 다른 하나는 x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2x 더하기 만약에 하나가 알파라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베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송해요. 얘가 2 베타가 아니라 베타입니다.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혹은 2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는 뭐냐면 홀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2x 더하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랑 전개를 한다면 2x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2 베타 x 빼기 알파 베타가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마이너스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이 홀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알파 베타도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연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려면 알파도 홀수여야 되고 베타도 홀수여야 됩니다.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예요. 하나라도 짝수가 들어가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가 홀수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쭉 볼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냐면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알파 빼기 2 베타가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 그러면은 얘도 전개하는 게 있겠죠. 자, 얘를 전개해주면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2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돼요. 마찬가지로 x 앞에 있는 개수 얘가 1이 돼야 돼요. 자, 지금 감이 오죠.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쳐줄 거거든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볼게요.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n 이라는 애가 만약에 2x 더하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꼴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 형태였다면 얘를 전개해주면 2x 제곱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알파 빼기 2 베타 x 빼기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홀수,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둘 다 홀수여야 되고 알파 빼기 2 베타는 1이어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알파 빼기 2 베타가 만약에 1이라면 알파라는 애는 2 베타 더하기 1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베타를 이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대입을 해볼 건데, 만약에 베타가 1이에요. 그러면은 알파는 2 더하기 1이 되니까 3이 될 거고, 만약에 베타가 2라면 베타는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2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홀수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작은 홀수 3이라고 합시다. 3을 대입하면은 7이 될 거고, 자, 여기로 다시 옮겨서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파는 2 베타 더하기를 한 번 더 적어주고, 3 다음에 작은 홀수는 5죠. 얘가 만약에 5가 된다면 베타는 11이 될 거고, 베타가 만약에 7이라면 15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순서상이 나올 건데, 알파 베타가 홀수인 건 알겠는데, n이 홀수인 건 알겠는데 n이 뭐래요? 100 이하의 홀수여야 되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곱한 값이 100 이하의 홀수여야 돼요. 그럼 알파 베타 값이 뭔지를 봅시다. 3하고 1 곱하니까 3이고 7하고 3 곱하니까 21이고,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랑 곱해주니까 55가 되고, 여기서 알파랑 베타랑 곱해주니까 7, 5, 35, 7이니까 105가 돼요. 근데 100 이하의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105는 사라집니다. 그럼 몇 가지냐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일단은 여기 위에를 다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 갈게요. 지우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는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n 이라는 애가 2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더하기 베타 꼴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할 건데, 얘는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고요. 아까랑 똑같이 볼 건데, 지금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베타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1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은 1x죠. 그럼 요거 식을 여기 아래다가 적어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1. 자, 그러면 2 베타를 넘긴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러면 알파라는 애는 2 베타 빼기 1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다시 순서상을 구할 거거든요. 요거는 여기 위로 올라가서 할게요. 공간 넓으니까. 알파는 2 베타 빼기 1이고, 마지막에 우리 알파 베타의 값이 홀수인 100 이하의 홀수인지까지 확인을 할 거예요. 베타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알파는 1이 되고, 베타가 만약에 3이다. 그럼 3이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고, 베타가 만약에 5가 되면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고, 베타가 만약에 3이다. 그럼 3이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고, 베타가 만약에 5가 되면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고, 베타가 만약에 5가 되면
10 빼기 1이니까 9가 되고, 베타가 만약에 7이면 14 빼기 1이니까 13이 되고, 베타가 만약에 9면 18 빼기 1이니까 17,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제 알파랑 베타랑 곱한 값을 볼게요.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3이니까 15고, 9 곱하기 5니까 45고, 13 곱하기 7이니까 91이고, 그 다음에 17 곱하기 9를 해주면 153인가요? 97에 63, 9, 1, 9, 153. 자, 그럼 100 이하에 홀수여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153은 안 되고,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와요. 그럼 아까 총 몇 가지였냐면 여기에서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가지가 나오니까 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확률,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되고, 홀수가 전체가 몇 개죠? 100 이하의 홀수는 50개죠. 50개 중에 7개라고 했으니까 확률은 50분의 7이 됩니다. 근데 이게 Q분의 P라고 했으니까 P의 값은 7이 되고 Q의 값은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P랑 Q랑 더하면 답은 57.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렸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0번. 자, 30번은 지금 여기에 식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할게요. 요거 무시하고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이 방법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삼각형 POC랑 삼각형 POC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그려야겠다. POC는 요 삼각형이고, 요 삼각형이 1일 때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8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사각형이 있다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2가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2고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8이라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나오죠. 몇 대 몇이죠? 1대 4. 세로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의 비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를 조금 지워보고 P5와 OA가 1대 4라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얘가 1일 때 얘가 4이다. 그러면 요거를 길이를 이 점의 좌표를 만약 선생님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왜냐면 왼쪽으로 알파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는 오른쪽으로 4알파만큼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4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역시나 대칭성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죠? 얘는 2알파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3알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3알파가 돼야 돼요. 그럼 2알파에서 3알파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5알파, 0이 됩니다. 얘는 알파, 0이 마이너스 알파, 0이에요.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차함수 식을 그냥 구할 거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y는 k 써주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알파, x 빼기 5알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k x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마이너스 5알파 제곱이 되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거든요. k x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마이너스 5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지금 표준형이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절반 제곱이 필요하니까 4알파 제곱이 필요해요. 4알파 제곱. 근데 이거 원래 없던 거니까 한 번 또 빼줘야겠죠. 빼기 4알파 제곱.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x제곱 빼기 4알파 x 더하기 4알파 제곱이 뭐가 되냐면
x 빼기 2 알파의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9 알파 제곱이죠. 이거 k 곱해서 바깥으로 나가주면 마이너스 9k 알파 제곱이 돼요. 자, 요거 y절편도 한번 봅시다. y절편이라는 거는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여기다가 0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둘 다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5 알파 제곱만 남을 거고 k 곱해서 나가주면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5 알파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삼각형 RCB의 넓이가 필요하거든요. 요 넓이, 요 넓이, 뒤꿈친 요 넓이,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넓이도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각형부터 OABC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아까 몇이었냐면 4알파네요. 4알파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OC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5, 이거 K 빠졌다. 여기 K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5k 알파 제곱이 되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20k 알파 세제곱이 돼요. 삼각형 RCB 같은 경우에는 밑변이 4알파죠. 4알파 곱하기 높이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알파, 마이너스 9k 알파 제곱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9k 알파, 이거 세제곱, 죄송해요, 제곱이 맞구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k 알파 제곱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 요만큼의 길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9k 알파 제곱에서 마이너스 5k 알파 제곱을 뺀 마이너스 4k 알파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8k 마이너스 8k 알파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닮은비, 여기 보면은 닮은비가 아니라 넓이의 비를 지금 나타내라 그랬죠. 마이너스 8k 알파 세제곱 대 마이너스 20k 알파 세제곱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 k알파 세제곱 날라가고 k알파 세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4로 양변 똑같이 나눠주면 2대 5가 돼서 s가 2고 t가 5.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5인 7이 답이 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